최근 몇 주 동안 통일전망대에서 북한의 수해와 잇따른 태풍 피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피해 여파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바로 먹을거리, 즉 식량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북한의 식량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지금이 김정은 정권 이후 최대 식량 위기다. 그래도 고난의 행군보단 덜할 거다.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 식량 상황은 정확히 어떨지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채소 가격 보셨어요? 무나 배추 가격 정말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 장마 후에는 채소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가지고 정말 장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박사님 어떠세요? 마트를 갔다가 가격이 너무 올라서 네. 다른 마트를 갔는데 거기는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운데 이렇게 네. 장바구니 물가까지 올라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2주 후면 이제 추석이잖아요. 네, 그렇죠.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이제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물가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채소 가격 어떻게 좀 내려갈까요? 어떻습니까? 채소 가격하고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이번에 그 추석 대비해서 정부 비축 물량을 좀 풀고요. 네. 그다음에 채소 가격 안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아마 채소 가격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는 채소나 과일 위주로 걱정을 하지 주식인 곡물을 걱정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사실 이 주식이 걱정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 홍수 피해 상황을 보면은요, 그 노동신문의 연일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홍수 현장을 방문을 해서 그 복구 대책을 지시를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전략물자인 양고까지도 네. 신속하게 피해 지역까지 이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2016년의 홍수 때와는 달리 북한의 최대 그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와 평안남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곡창지대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상당할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8호 태풍 바비는 북한 최대 곡물 생산지 황해 남북도와 평안남도를, 또 9호 태풍 마이삭은 함경남도, 10호 태풍 하이선은 함경도와 강원도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줬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강수량은 거의 200mm 정도이고 밀려드는 파도의 높이는 4.2m 정도라고 합니다. 수확을 앞둔 시점이라서 피해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서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서해 곡창지대에서 쌀 생산의 경우 북한의 약 90%를 차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각한 피해가 일어난다면 북한의 식량 문제는 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지금 옥수수며 벼며 다 쓰러진 모습인데요. 수확을 앞둔 북한 농민들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북한에서 농축산 공무원이셨던 조충희 씨에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서해안 지대는 이제 그 벼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데 두는 피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짠물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짠물 피해 입으면 수확고 거의 용이거든요. 바라볼 그 여지가 못 되는 상황이어서 올해 수확고에 엄청난 이제 감소가 있을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한 국제기구에서 위성으로 포착한 황해북도 모습인데요. 네. 곳곳이 침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파란 곳이 침수된 거죠? 네, 그렇죠. 이번 태풍 피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 북한 보도 자료나 국제 자료에 따르면 서해안 지역에 약 한 3만 헥타 정도, 네.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이 한 100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태풍 링링에 한 2배 정도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이번 태풍으로 인한 식량 손실이 상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정확하게 밝힌 통계 자료가 없고요. 네. 또 저희가 또 북한이 접근 불능 지역이기 때문에 위성 사진으로 좀 관측을 많이 하는데 추정을 해보았는데 식량 손실량이 한 8만 4천 톤도 되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사실 평소에도 식량난을 겪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한 86만 톤을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그 약간 8만 4천 톤이 추가 손실이 되면 올해 북한은 약 한 94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 근데 94만 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는 알겠지만 숫자로만 들으면
그러면 좀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북한 주민들 먹고 사는데 어떤 정도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국제식량기구에 의하면 북한 주민 10명당 4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공공배급제도라고 하죠. 거기에서 성인 기준 하루 600g에서 350g까지 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배급량을 줄인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각자가 먹는 양을 줄이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부족난이 해결되지는 않고 예.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사실 예전에 고난의 행군 때 막 아사자가 속출하고 그랬잖아요. 좀 그때가 떠오르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때만큼 심각한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정도는 아닌 건지 좀 궁금한데요. 아, 네. 사실 이제 고난의 인군 시기에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 남포항에 식량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전국에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식량난이 더 심각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도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물류 유통망이 또 형성되어 있고 이런 걸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제 북한 주민들도 과거 1990년대 이런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아무 무방비 상태로 대처했던 것보다는 현재는 어느 정도는 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고난의 행군 시대보다 지금 심각한지 심각하지 않은지는 이것은 올해 가을 수확기의 양을 좀 보놓고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게 식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긴 할 텐데 지금 북한의 경우는 이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죠. 일단 그 중국 관세 자료에 의하면 올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네. 곡물 수입량이 상당히 많이 우려할 정도로 많이 줄었고요. 또 여기에는 그 수입을 하기 위한 또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매력이 상당히 좀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국가 간의 그 식량 이동 제한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물류 서비스에 방해를 받고 네. 또 식량 가용성, 접근성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특히 그 식량 취약한 나라들은 인도적인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도 예전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 저희도 보릿고개를 상당히 경험하셨고 저는 겪지를 못했지만 또 어르신들이나 많은 그런 배고픔을 겪으셨죠. 그래서 그 1960년대 저희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농업 생산 인프라, 관계형 저수지단지, 수리, 간척지 등을 공사를 했고요. 그 식량 문제란 벼, 보리뿐만 아니라 뭐 채소나 과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해냈고 개발도상국의 이런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또 이런 수출도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먹을거리 걱정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북한은 사실 여전히 춘공기를 겪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북한은 9월, 10월에 곡물을 수확을 하면은 가을과 이제 겨울에 먹고요. 그러고 나면은 봄, 이제 4, 5월이 되면은 상당히 그 어려워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 만나보면 특히 이제 취약계층일수록 더욱더 이런 춘공기를 견디기가 상당히 이제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이제 그 추석 전이면 뭐 얼뼈 같은 거는 이제 가을에서 먹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바람에 넘어지고 큰 물에 다 잠기면서 올 추석에 햇살이죠, 햇살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당장 지금 올겨울이 이제 걱정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조금 한 50% 정도가 이제 생산된다고 해도 농민 식량, 주민 식량 이런 데 이제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특히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이렇게 춘공기를 겪고 있는 걸 부르는 말이 전량세대라고 하는 전량세대요? 예, 돈도 없고 식량도 없는. 그래서 상당히 좀 일부에서는 좀 더 아사자도 좀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북한은 식량 대부분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사실 식량 자급률이 우리도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은 어떤가요? 곡물 자급률은 우리나라는 한 23% 정도, 북한은 한 87% 정도가 북한은 됩니다. 엄청나게 높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신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100%인데 저희가 여기다가 사료용 곡물을 포함을 하면 이게 자급률이 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사료용 곡물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의 차이가 좀 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의 식량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한 1,500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500만 톤 정도는 이제 정말 주식으로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양이고, 나머지 500만 톤 정도는 이제 공업용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나머지 500만 톤 정도는 이제 사료로서 쓸 수 있는 양인데, 네. 이 정도가 만약에 생산이 된다면 굉장히 충분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올해는 좀 북한 당국에서 피해 지역으로 막 찾아가서 발빠르게 좀 대응하고 수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태풍 피해로 식량난을 좀 덜 겪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북한에서 쌀은 공산주의다, 양정은 정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식량 안보만큼은 상당히 당국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물류가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식량과 세고피만 한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코로나19나 홍수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취약계층들에게 얼마나만큼의 이제 식량들이 보급이 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수해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력갱생과 정면 동파절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과연 북한 자체적으로 이걸 얼마나 해결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북한의 어떤 식량 문제 차원을 좀 긴급 구호 차원에서 정부와 국민이 좀 단합된 힘으로 해서 인도적 지원을 할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북한 당국 역시 식량 문제를 고심하고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죠. 네, 최근에는 축산이나 양어를 집중 육성하면서 도시 중심으로 뭐 육류 식당이나 해산물 식당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